안녕하세요. 운동을 좋아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농구를 좋아했던 탓에 꽤 많은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수술을 되짚어보면 중족골 골절, 쇄골 골절, 어깨 회전근개 및 관절화순 파열, 그리고 허리 디스크인데요. 2013년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고 3가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본 선생님은 젊은 사람이 심하다며 당장 시술을 권했는데 이건 시술 3개월 후 모습이니 시술 전은 더 심했겠죠? 시술을 받았음에도 4, 5번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는 모습이 보이고 제 척추가 직선이라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과부하가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럼 2013년도 시술 직후 진단서를 보겠습니다. 심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이라고 되어 있고 시술명이 참 깁니다.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시간여행 좀 해보겠습니다. 24살 때부터 7살 때까지의 제 모습이네요. 정말 잘 뛰어다녔네요. 이때 서전트가 85 가까이 되고 100m는 12초 초반대로 기억납니다. 일단 닥치고 돌파를 했죠. 삼점 라인도 가까웠던 시절이네요. 허리 아프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다시 뛰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저렇게 부딪히면서 뛰니 몸이 성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27세에 입직 후부터 몸이 조금씩 탈이 나더니 그 시기에 언급한 부상들이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2013년 허리 시술과 어깨 수술을 동시에 받고 6개월을 재활해서 이전에 90% 정도 회복했으며 나만의 관리법을 터득하여 매일 빠짐없이 수행했고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10년 가까이 지난 2021년 변화를 주기 위해 크로스핏을 시작했고 바벨 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3대 운동과 파워리프팅에 관심이 생겼고 헬창과 무게충의 길로 잠시 빠져든 결과 몇 달 만에 3대 430을 달성했습니다. 3대 운동이란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프리웨이트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의 원RM, 즉 최대로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의 합계를 말하죠. 3대 운동 500을 치면 어디 가서도 운동 좀 한다, 그런 뭔가 상징성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섬세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체 허리가 좋지 않은 탓에 머신 운동 이외의 프리웨이트는 거의 해보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 번을 해도 찍어서 돌려보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유명 운동 유튜버들 영상으로 많은 피드백을 받은 덕분에 복압을 잡고 코어 관리를 잘하면 괜찮다는 쪽에 베팅했으며 그 예상은 적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정체기를 맞았고 마침 백신 패스 때문에 회원권을 양도했고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사무실에서 헬스장이 오픈해서 다시 고중량 운동을 시작했는데 섬세한 촬영을 거의 못했던 관계로 조금씩 삐끗하는 증상이 오기 시작했으며 허리 통증의 빈도는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대변을 보는 중이나 농구장에서 신발끈을 묶는 중에도 증상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다시 한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으며 통증은 잊을만 하면 찾아와 괴롭혔고 농구와 같은 운동을 지속함에 큰 불편함을 느껴 때론 에이징 커브를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어 결국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에 10년 만에 다시 MRI 촬영을 결심했습니다. 저 통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이어플러그가 필수적으로 제공됩니다. 느낀 소리를 표현하자면 마치 테이저건을 맞는 듯한 소리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2023년 8월 21일 다시 MRI를 촬영했고 10년 전에 비해 4, 5번 디스크가 많이 닳아가지고 좁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운 디스크도 발견되었고요. 촬영 후 선생님 소견을 들어보니 10년 전에 비해 4, 5번 디스크가 많이 소모되어 가라앉기는 했으나 이미 닳을 대로 닳아 더 이상 나빠질 상황도 아니라는 긍정적인 소견을 나름 내주셨습니다. 더 튀어나와 신경을 자극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주변 근육량은 충분했기에 코어 운동을 비롯한 관리적 운동을 권했고 농구는 가능하되 무리하지 말고 고중량 운동은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저의 요즘 주 운동인 풀업이나 멘붕 운동은 괜찮다고 했고 필요하면 내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거나 심해지면 통증 감소를 위해 물리치료를 권했으며 당장 수술 등을 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중량으로 인한 데미지 축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소견이 있었고 솔직히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지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진단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추간판의 전이로 인한 요통, 요추부 NOS. 일반적인 진단은 내릴 수 있지만 세부적인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디스크는 존재하나 구체적인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냥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소견을 위해 선생님께 10년 전 시술받았다는 사실은 일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체격을 보고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편견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왼쪽은 2013년, 오른쪽은 2023년이고 나이도 중요하겠죠? 깜빡이 켜고 차례로 진입합니다. 2013년은 시술 3개월 후라고 말씀드렸고요. 디스크가 완충작용을 해줘야 하는데 연골처럼 소모품이라 닳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 그냥 커브였네요. 코너링이 좋아야겠지요. 인간인 이상 허리가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허리 디스크의 완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관리해야죠. 코어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면서요. 세월에 따라 감퇴하는 운동신경은 어쩔 수 없지만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늘고 길게 운동하는 것을 지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여행 가서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리 디스크 시술 10년 전후 MRI 사진 등을 비교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운동하시기를 바라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